안녕하십니까. 2022년 12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, 거기 실질적인 오너라고 하죠.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느냐 하지 않느냐, 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고, 사실 여러 보도를 보면 뭐 귀국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,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,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, 오늘 아침에 보면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직이라고 하죠. 매제라고 합니다. 개인적으로. 매제인 쌍방울 그룹의 재경 총괄본부장. 이 사람도 도피해 있거든요. 이 사람이 태국 현지에서 체포됐다. 체포입니다. 체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그러면 검찰하고 쌍방울 그룹 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지? 뭐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, 그걸 좀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언제 체포됐느냐? 태국 수사당국에 체포가 됐는데 최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. 최근. 그럼 오늘이 8일이죠? 그러면 뭐 한 12월쯤에 이제 체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,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?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CB, 이거를 총괄했던, 왜냐하면 재경 총괄본부장이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실질적으로 본인의 도피 자금뿐만 아니고 김성태 전 회장의 도피 자금, 그다음에 뒷수발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. 돈을 총괄하는 사람이니까. 돈의 흐름을 쫓으면 그 사람의 행적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. 뭐 전환사채라는 거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, 이와 관련해서 변호를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한테 뭐 전환사채 20억 원어치를 줬는데, 뭐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서 뭐 현금화를 거쳐서 뭐 40몇 억의 그 현금 수익이 생겼고 어쩌고, 이런 내용에 연관돼 있는 게 바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입니다. 그런 것들을 총괄한 사람이니까 아마 이 사람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실체를 알고 있을 것이다. 그 다음에 뭐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도 돈을 만졌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의혹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보다도 먼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.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김성태 전 회장이 도피한 날짜가 5월 31일 또는 뭐 6월 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5월 중순에 해외로 도피했고, 도피한 장소는 캄보디아로 도피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캄보디아. 근데 이 사람은 태국에서 체포됐거든요. 최근에. 5월 중순쯤에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최근에 태국에서 체포가 됐다.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은 어디에 있느냐? 처음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가 태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최근에는 또 뭐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거는 아마 태국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만나고 있는 와중에 체포된 것 아니냐,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, 이 재경 총괄본부장은 김성태 전 회장하고 똑같습니다.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돼 있고, 그다음에 여권도 무효화 조치가 돼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체포된 것이냐, 아니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나서 스스로 검찰에 자수한 것이냐, 이것도 또 이제 언론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맨 처음에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. 검찰이라는 게 수원지검이죠. 수원지검과 딜을 하고 있다, 귀국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보도된 게 11월 중순입니다. 대략 11월 14일 뭐 이 정도 됩니다.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는 게 보도가 된 게. 그리고 나서 한 열흘쯤 뒤에 11월 26일에 금고지기가 뭐 국내 이런저런 뭐 로펌이나 아니면 쌍방울 그룹 관계자를 통해서 검찰에 곧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, 이렇게 통보를 했다,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지금 체포됐다는 거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니냐. 체포됐다는 얘기는 귀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태국 현지 수사당국이 소재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체포를 했다,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,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.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
체포되는 형식을 통해서, 그러니까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 우리나라 검찰하고 검찰에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, 그러니까 그럼 어디 계시냐? 그러니까 뭐 태국 어디 있다.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나를 체포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귀국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, 그게 아니라 중간에 간접적인 딜이 깨져서 그래서 안 되겠다, 우리 검찰과 법무부가 태국 수사당국에다 얘기를 해서 자 그냥 뭐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럴 것 없이 체포해서 데려와야 되겠다, 체포해 주세요, 어디 있습니다,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체포해서 들어왔다. 뭐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죠. 그런데 또 중간에 언론 보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. 이건 12월 1일인데 그럼 한 일주일쯤 됐죠. JTBC가 보도한 겁니다.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 쌍방울 그룹 그 자기랑 소통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한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. 이 정권이 바뀐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것과 이 금고지기의 체포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. 그래서 저는 이런 보도들이 다 맞다면 뭐 맞겠죠, 보도가. 그런 얘기,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찌 보면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 간의 장군 멍군식의 그 게임, 협상,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러면 11월 중순쯤에 검찰과 딜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것도 이것도 그 언론 플레이의 일종이고, 그랬더니 검찰이 딜 없다, 들어와서 조사 받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, 이렇게 잘라버렸는데,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의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 딜은 직접적인 딜이 아니고 간접적인 딜일 것이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나서 11월 26일쯤에 이제 금고지기가 곧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한 것도 딜의 일환. 그것도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이렇게 한번 던져본 거 아닌가. 그런데 그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뭔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럼 안 들어가.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 플레이. 12월 1일 JTBC. 그렇게 되니까 검찰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데,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체포한 것 아닌가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또 몇몇 언론 보도에 보면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 현지 법원에 소송 같은 걸 내겠다, 뭐 좀 이러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면 현지 법원에 뭐 소송을 내고 이럴 가능성 없는 거지요.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자발적으로 체포된 건 아닌 듯하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뭐 한국하고 태국하고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현지 법원에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. 과거 유섬나 씨의 경우를 보면 3년 걸렸습니다. 이 사람도 그렇게 걸릴까요?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건 아니고, 유섬나 씨의 경우에는 프랑스 뭐 영주권이라고 하나요?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지금 캐나다로 도망가 있는 윤지호, 캐나다 영주권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 소송을 해서 뭐 안 가겠다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, 이 사람의 경우에는 태국 영주권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. 그러면 한국 여권 가지고 있겠죠. 한국 여권밖에 안 가지고 있겠죠.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뭐 3년씩 걸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. 쉽게 결론이 날 것이다. 우리나라 사람, 우리나라 저 검찰 당국이 잡아오는 거니까 쉽게 결론이 나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,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, 뭐 한 달씩 막 이렇게 끌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법조계 인사들의 관측입니다. 그러면 자, 이 사람이 이제 검찰과 딜을 하다가 그게 깨져서 체포됐는데, 그럼 김성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.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도 또 숨을 가능성이 있죠.
그런데 제가 또 뭐 정확한 취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취재를 해본 바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소재 어디 있다 하는 것도 우리 검찰 당국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금고지기가 체포됐다. 자기랑 아마 소통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. 외국에서도. 근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검찰하고 그 딜을 하려고 하다가 좀 일부 좀 뭐 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체포가 됐다는 얘기는 자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신변에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건대는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 만약에 압송이 되면 국내로,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도 그 어간의 흐름을 보고 검찰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아마 굉장한 첩보전에 돌입했을 겁니다. 쌍방울 관계자들을 통해서 국내 검찰, 경찰 뭐 이런 곳에 좀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하고 아마도 이 재경 총괄본부장이 국내로 압송된 후에 좀 분위기를 보면서 신변 위협을 조금 느끼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인데, 여튼 그 금고지기가 체포가 됐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고, 이게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그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뭐 현지 법원에, 태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, 제기해서 그 결론이 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김성태 차례인데, 아마 김성태 전 회장도 그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. 뭐 신변 위협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.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국내 압송 후에 머지않아서 김성태 전 회장도 돌아오지 않을까. 본인이 뭐 JTBC한테 뭐 윤석열 정권 바뀌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데, 그것도 그냥 그 일종의 에드벌룬성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아마 결국은 멀지 않았다. 당초에는 뭐 12월 초쯤에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도 많았는데,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어긋난 것이, 예측이 빗나간 것이고, 이 사람이 아마 뭐 연말연시쯤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들어오면 내년 뭐 적어도 1, 2월 정도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지금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, 그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금고지기가 체포가 됐고 그 배경은 어떤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